이 자꾸 소리가 날라가가지고 인사를 오늘만 하고 벌써 몇 번째네요. 선생님 마이크를 샀는데 이게 너무 조금 더 비싼 걸 샀어야 됐나? 어쨌든 여러분 선생님 지난 시간에 또 인사했는데 이렇게 그때 우리 교실에서 봐 이랬는데 다시 또 만나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는 1단원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만나서 2단원을 배우려고 했는데 우리 오늘 이렇게 2단원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은 시작하는 거랑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 출생의 의미만 같이 배우고 정리할 거예요. 대신에 우리 대단원 전체 흐름은 한번 살펴보고 수능이나 아니면 중요 포인트는 뭔지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살펴보고 출생의 의미 보고 과제 설명하고 이렇게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 두호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이 교복도 그렸잖아요. 여기 이 두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뭐 동생을 낳았나? 아니면 뭐 영화나 뭐 어디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나? 생명의 탄생이랑 관련된 영상 자료나 아니면은 실제 뭐 동생이 태어났거나 그런 걸 봤나 봐요. 생명은 참 신비로워. 출생이 가지는 이 의미는 뭘까?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신비한 생명의 탄생, 즉 출생이 윤리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로 인공임신 중절 이렇게 적어뒀죠. 그리고 이 친구는 생일이었나? 생일 파티를 했나? 우리는 매 해마다 태어난 날이죠. 생일에 축하를 다 해줘요. 그때는 그 선생님 얼굴만 난 정도의 케이크 한 25,000원은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평소에는 사 먹기 어려운 케이크에 초도 꽂고 막 불기도 하고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릴 때는 했는데 꽃갈모자를 쓰고 막 축하 파티도 하고 그렇게 뭐 노래도 불러주죠. 얘기를 하는데 출생이라는 것의 가치는 윤리적인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물론 선생님이 의미는 이런 거야. 뭐 가치는 이런 거야. 외워라고 하기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한번 되새기면서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이 삶과 죽음의 윤리라는 단원이 생명과 윤리의 첫 단원인데요. 요거 들어갈 때 교과서에 보면 우리 교과서는 여기 46페이지랑 습특은 34페이지 되어 있는데요. 46페이지의 맨 위에를 보면 이렇게 이 뭐예요? 금줄. 그리고 이거는 장례식. 요게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그림에 이 달님이 얘기하죠. 금줄에 고추가 걸렸으니 아들을 낳았나 보네 하고 여기 뭐 응애 이렇게 하고 있고 숯이랑 고추를 달아놓죠. 그리고 실제 사진이랑 요거는 최근에는 사실 대문이 있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관문이나 아니면 그 아기 방에다가 요걸 미리 달아놓는다고 해요. 왜 이렇게 금줄을 달아놓을까요? 축하하려고? 이렇게 막 꾸미는 용도인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리스 보니까. 아는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곧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금줄을 달아놓으면 아기가 이제 태어났습니다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외부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하게 하고 또 병균을 옮지 않게 좀 출입을 덜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균을 옮지 않게 해주고 또 우리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엔 더 많이 사람들이 뭐 신이나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많이 가졌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애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요거는요? 선생님 원래 여기 상여 움직이는 것만 가져올라 했다가 요즘에 그 핫한 이슈? 핫한 어떤 그런 토픽 중에 하나가 이 장래랑 관련된 이 가나의 방탄소년단을 패러디해서 이름이 붙여진 관짝소년단이라고 이렇게 관을 들고 지금 이게 짤인데 선생님 안 움직이네요. 노트라 그런가? 여기 이렇게 막 이 소년단 친구들이 막 춤을 춰요. 막 슬픈 장례식인데 왜 춤을 추지? 보면 진짜 막 브레이크 댄스 추듯이 열심히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선생님 예전에 비정상회담에서 그 가나에서 온 세모치리가 그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장례식 댄서다라고 소개하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명한 요 영상의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은 최근에 장례식을 한번 그게 치렀었는데요. 물론 이제 관을 들고 움직이진 않았지만 화장을 하고 그 요람을 들고 뭐 의미 있는 곳에 다니다가 그리고 그것을 안치할 곳에까지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서 묻어주고 어떤 예도 올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장지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고 곡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요런 장례식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의미에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곡을 하면서 슬픈 걸 표현하는 것도 있고 춤을 추면서 어떤 그런 그 고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기뻐한다, 너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죽음을 맞이한 고인에게 어떤 축복의 의미를 내려주는 것도 있고요. 애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뭐 유명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애도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죠. 음악을 듣는다든지, 음악을 리메이크해서 불러준다든지, 뭐 가수인 경우에는 아니면 관련된 작품 같은 걸 소개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모든 이 전 세계의 장례식을 보면 고인에 대한 어떤 축복이든 슬픔이든 아니면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출생과 죽음 모두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수어부에서는 윤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보고 이 죽음에 관련된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단원의 흐름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출생과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 생명과 윤리 단원은 어떤 걸 다루고 있을까요? 일단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요. 대단원이 시작할 때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대단원이 끝날 때쯤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그런 칸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만나는 윤리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죠. 이 대단원 전체 생각해볼 주제는 요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OT 때 과제로 내가 단원을 하나 픽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해볼 주제, 문제를 내가 선정하는 게 있었죠.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단원을 많이 선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시작과 끝에 만나는 윤리와 관련된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해볼 주제를 만들고 그걸 스스로 답하고 풀어내가는 과정이었으면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 정말 많죠. 더 많은데 선생님이 그 겹치는 내용들을 조금 줄이고 가지고 온 거예요. 친구들이 생명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생명윤리를 그때 수능 특강 강의를 들어서 인상이 깊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과제 내준 거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이 가장 본질적인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볼까요? 여기 삶과 죽음의 윤리랑 관련된 부분을 선생님 모아놨어요. 보면 삶과 죽음, 죽음과 관련된 쟁점, 자살이나 안락사 등 내가 생각한 쟁점이 옛날 세상과 많이 겹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견해와 의견이 나온다. 이런 게 궁금하다. 그리고 또 어떤 윤리적 쟁점들이 있을까? 우리 삶과 죽음, 출생과 죽음의 의미를 배운 다음에 관련된 쟁점을 배울 건데요. 이 사상가들의 의견과 관련된 쟁점들을 배울 거예요. 꼭 교과서에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같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만나서. 그리고 이제 죽음, 삶. 죽음은 어떤 기분일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궁금함을 가질 수 있죠. 삶이란 무엇인가? 생과 죽음에 대한 나와 사상가들의 생각, 삶의 가치. 죽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 과제도 그거를 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길게 잘 써줬는데요. 삶과 죽음의 원리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기 명언이 나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접어드는 것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한다는 것이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해줬다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줬는데요. 대박. 어쨌든 이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매일매일 죽음에 가까워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우리는 피하고 부정적으로만 여기는데요. 선생님이 이 윤리교육과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이제 중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느꼈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삶이 더 가치 있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무섭고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나의 죽음과 죽음의 관점과 비슷한 사상가가 한 말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하이데거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이데거도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윤사를 배울 때 대부분 배웠던 철학자들의 죽음을 다루는 거, 그죠? 이거 신기하겠죠?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앞으로도 그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재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윤리교육과 들어오면 되게 인생 재밌겠는데? 그리고 여기 삶과 죽음을 깊게 생각해보는 거, 내가 느낀 삶과 죽음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이죠. 죽음과 산다는 자체라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지 못하는가. 에피쿠로스 나오고 생명은 나랑 연결되어 있고 죽음이 들어와서 이 친구 대단하죠. 친구들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대요.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안락사든 자살이든 등등 또는 타인의 생명도 포함이죠. 임신중절같이 내세에 대해 관심이 많다.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 삶과 죽음 무엇인가 이 사회선생님이 종교는 내세를 위해서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내세라는 게 이 죽고 나서의 세계거든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신앙 가진 많은 친구들이 꼭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죠. 종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의미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를 바르게 이해해서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불교면 이 세상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서 내가 지금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삶을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도 있고 불교면 윤회하거나 아니면 윤회하지 않고 해탈하거나 등등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 종교도 교과서에 나와요. 쌤이랑 아마 제일 마지막에 배울 것 같아요. 엄청 더울 8월쯤 배울 예정입니다.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기회가 될 것 같다. 뭐 때문에 살고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 친구는 그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 원래 찬성하는 입장인데 한번 이 강의 수능 특강 강의를 보면서 생각이 좀 다양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의 의미도 배웠는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좋은 더 한 차원 높은 또는 더 윤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한번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단원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대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 가능한가? 아까 얘기했던 안락사나 자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랑 연결이 되겠네요. 이 삶에 대한 고찰이 깊은 여기 두고의 선생님은 멋있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다시 느꼈습니다. 과연 내게 주어진 생을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죽게 되었을 때 장례식장에 몇 명이 나오게 될까? 이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는 삶과 죽음의 윤리죠. 요거 말고 이제 생명과 관련된 윤리. 예를 들면 뭐 생명 복제, 동물 권리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사랑, 성, 가족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일단 여기 생명 윤리도 이 아모라니얼 친구들 있었던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 권리에 관심 많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물 실험, 동물 권리 이야기해준 친구들이 많은데요. 보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 뭐 좋아하는 친구들, 애완견을 키우는 견주, 뭐 반려견이라고도 표현하죠. 반려동물 똑같은 거 두 개나 내줬네요. 이 친구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동물 실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묘들은 아주 애시중지 키우는데 소나돼지는 왜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 척박한 상상해보면 너무나 잔인한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경우는 뭘까? 인간의 모순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사실 환경윤리에서 원래 주로 다루던 내용이에요. 근데 추가로 여기 동물 권리가 생명윤리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윤리에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수능에서도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 애완견을 책임지지 못할 시 받아야 되는 처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그 각자 분야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강영욱 씨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생님 봤던 기억에는 그 법을 발의해서 실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는데 표창원 씨도 발의한 걸 봤고요. 그 외에 동물단체나 뭐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하죠. 사이버법이 부족해서 지금 생기는 지금의 같은 이 인명망 사태가 있는 것처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법이. 그래서 개정 중인데 외국에는 반려견, 반려문화, 동물을 함께 키우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국가의 경우는 산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쌤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뭔가 더 잘할 것 같아. 쌤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 어릴 때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노는 거는 괜찮은데 집에 키우면 안 된다더라고. 지금은 또 괜찮아요. 외갓집에 가서 맨날 강아지들하고 뒹굽니다. 그래서 털이 없는 물고기, 개구리, 거북이 이런 거만 키웠었어요. 생명에 대한 관점을 넓은 방면으로 바라보자. 왜냐면 여기도 간호사죠. 간호사 꿈꾸는 친구들이 선생님 기억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간호사를 꿈꾸면서 또는 간호사가 나중에 되어서도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힐 거예요. 또는 딜레마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선택이 옳은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학 가서도 당장 전공에서 배웁니다. 쌤, 여러분 선배들이 연락 오면 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나와요 하고 막 보내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요. 슬기생 같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아니면 작년에 우리 반에 간호사 꿈꾸는 친구들이 의사 꿈꾸는 친구들이 좋아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곳에서도 그런 부분 나오죠. 의료 관련된 뭐 정의 분배 문제도 그렇지만 아니면 뭐 딜레마 같은 것들이요. 죽음이란 뭘까? 아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준 주제와 이유가 훨씬 더 풍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단원 지금 벌써 한번 다 살펴본 기분인데요. 이거 표로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소리가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두 번째 하는 거랑 필기가 그대로 있는데 안 지우고 같이 그냥 호딱 봅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출생,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고요. 이 죽음의 윤리적 의미와 삶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같이 묶어놨던 요 쟁점들, 생명복제 유전자 치료 이런 쟁점들은요. 간단하게 문제가 나와요. 어렵지 않게.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리주의 문제도 사실은 여기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리고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문제 유 써놓은 거는 원래 환경윤리였다가 여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겠죠. 우리 계속 지지난해 계속 배웠던 이론 윤리가 여기 적용되는 걸 여러분들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성윤리도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던 학자의 의견이나 되게 쉽게 나와요. 아니면 성과 사랑의 관계. 사랑할 때만 성관계를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 요거는 좀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성과 사랑과 결혼과 가족 윤리는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등장해요. 하지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결혼 가족 관련돼서 전통적인 관점에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가요? 우리 한번 좀 재밌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우리 중간고사는 쌤 지금 예상으로는 여기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아직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출생의 의미 볼까요?